이란 배를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어요. 선원이 한 명이 죽고 불도 나고. 이집트가 원래 북한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이집트가 북한한테 준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뽕뽕 쏘는 미사일이에요. 지금 그게. 혹시 3차 세계대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과장이니까 믿지 마세요 말하기도 어려운 게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처음 전쟁 시작할 때 미국이 초등학생들 한 168명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AI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때린 곳이 있어요. 어디요? 대학교. 일부러 대구 공군기지에 UAE 공군 수송기 8대가 왔대요. 무기가지로 천궁. 이란이 이번에 전쟁할 때 가장 많은 미사일을 쏜 곳이 UAE예요. 그런데 그거 막았을 때 우리의 천궁이 굉장히 요격률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급히 온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클래스의 MC를 맡은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집트에서 온 아미라라고 하고요. 한국 온 지 5년 됐어요. 오, 5년 됐어요? 오, 한국말 꽤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메리카 출신 나라랑 아주 가까운 나라 튀르키예에서 온 아이셰라고 하고요. 한국에 온 지 이제 8년 정도 됐네요. 너무 오래됐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아미르 씨 오썸 코리아 처음이에요 오늘? 네, 오늘 처음이에요. 와, 그러면 한국에 어떤 일로 왔어요? 공부? 공부하러 왔는데 이제 지금은 크리에이터로 진행하고 있어요. 요즘 정말 잘하는 이집 친구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이집트 사람들 많이 오게 된 거고. 오, 한국에 뭐 어떤 매력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음식, 자연 별리도 하고 네, 편하고 그렇죠. K-드라마, K-pop 때문에 온 사람들도 많고. 이집트에서도 뭐 많이 방송해요?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서 막 네, 나와요? 방송 옛날에 있었는데 코리아 채널 요즘에는 없어졌는데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가 이집트에 크게 네네네. 있어요. 오, 너무 좋네요. 요즘 TV 보면 그런 거 봤으면 좋겠어요. K-드라마. 근데 저는 무서운 뉴스만 보게 돼요. 최근에 약간 전쟁이 끝날 것 같았는데 이란하고 미국 근데 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란의 비밀 지하 그 핵시설을 이렇게 폭격해서 초토화 시켰고 그 기사도 나오고 또 이란과 반발하면서 요르단에 있는 미국 기지도 공격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쪽이랑 좀 가깝지 않아요? 매일매일 사실 걱정이고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도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요. 근데 또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집트도 똑같을 거예요. 계속 불안하고 주유값도 계속 올라가고요. 튀르키예 경제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당연히 튀르키예는 지금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지도권 같은 거 어느 정도 있어요. 뭐 나토에 들어가 있어서도 조금 괜찮은데 그 최근에 그리고 나토 서밋도 튀르키예에서 열렸고 그래서 조금 좀 튼튼한 모습을 보여줘도 이거는 대전까지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죠. 우리도 이제 불안했는데 그래서 전쟁 났을 때는 저 이집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야 되는 상태였는데 이제 못 간다, 이제 취소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자 때문에도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무 문제 없긴 하지만 불안하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솔직히 이집트는 꽤 멀리 그래도 떨어져 있네요. 이란랑 약간 반대편 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이라크도 있는데 터키는 국경을 같이 있는데 그래도 이쪽은 완전 북쪽이니까 이란 입장에서 네. 원래 지금 호르무즈 뭐 그쪽 남쪽에 트러블가 많이 생기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한테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왜냐면 우리한테도 사실 말할 권리가 생겨서 이거 안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외교 쪽에서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라고 안 하는 것 같고요. 이란한테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미국이랑 당연히 훨씬 더 잘 지내려고 양쪽 개혁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기했던 것은 되게 난민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있긴 있는데 약간 걱정해서 이란에서 튀르키예 가는 사람들 되게 많긴 한데 시리아 전쟁 때보다는 덜 있어서 그러니까 시리아랑 비교되니까 네, 시리아에서 몇백만 명이 우리나라에 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튀르키예 사람들은 다 이제 이란에서도 많이 오겠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조금 그러면 이란 사람들은 과연 뭘 어떻게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신기한 뉴스 중에 하나 이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한국한테 그 군함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한국한테 왜 물어보지? 이런 느낌 조금 나지 않아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아예 몰라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쪽 전쟁인데 우리랑 조금
네, 중동. 그래서 진짜 요청이 들어오면 또 우리도 노하기에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 이집트는 지금 어때? 약간 미국이 시키는 걸 하는 스타일인지. 미국이랑 안 친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 진짜. 그래서 100% 이란 쪽도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 미국 쪽은 또 확실히 아니고. 네. 아 솔직히 저희끼리 이거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도 아닌데 보니까 또 거리도 꽤 많아요 이란 전쟁이랑. 그래서 오늘은 이런 미국 요청부터 해서 하고 진짜 그런 요청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보낸다. 그러면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강대 종교학과와 종교연구소 이슬람 연구센터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박현도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네, 교수님. 맞습니다. 네. 아, 저번보다 조금 더 얼굴이 좋아 보여요. 저번에 그래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 보였는데 네. 그때 아마 눈에도 뭐 네, 터졌어요. 눈 한번 터졌죠.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네, 좀 괜찮았습니다. 많이 낮았고, 많이 낮았다는 얘기는 이제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라는 얘기죠. 좀 조용해졌다는 얘기죠. 뭐 다 아시다시피 요즘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도 시끄러운 뉴스도 터지고 지하 시설 미국도 이렇게 폭격해서 또 이란도 반발하고 또 미군도 사망했다고 들었고 지금 미국이란 전쟁인데 우크라이나가 이란을 쳤다 이런 얘기 듣고 또 혹시 3차 세계대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가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이게 조금 과장 아닌가요?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건 과장이니까 믿지 마세요 말하기도 어려운 게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게요. 이란 전쟁 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란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생각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좀 나이가 많잖아요. 예, 제가 좀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미국과 유럽은 같이 가는 애들이었어요. 같이 가는 친구들. 미국과 유럽은 항상 같이 갔죠. 무조건. 지금 같이 다닙니까? 지금 미국과 미국인들도 같이 안 가주는 느낌이에요. 미국과 유럽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미국이 무슨 말하면 유럽을 다 들어줬는데 유럽이 무슨 말하면 미국 다 들어줬는데 요즘 서로 말 안 듣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혼하지 않은 부부 상태예요. 아 지금은 조론이라고 그러죠. 조론. 부부는 부부인데 따로 알아서 잘 살자.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이혼을 안 했어요. 이혼하기 너무 문제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는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쩐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게 예측하기 힘든 게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세계대전 전조 증상 4가지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어떤 상태인지. 3차 세계대전 전조 증상 1번은 따르놀던 전쟁이 하나로 합쳐진다고 했을 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우크라이나가 이란 쳤던 게 이게 그거의 시작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중동을 공부할 때는 3곳을 꼭 알아야 돼요. 백기를. 흑해. 그 다음에 카스피해. 아라레. 예, 이게 가장 쉽게 하면 BCA입니다. 오, 이거 다 북쪽에 있네. 예, 북쪽에 있는데 이제 아라레는 거의 너무 쪼그라들었고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요 카스피해가 문제거든요. 이란과 러시아가 통상하는 곳이 카스피해에서 해요.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카스피해에서 서로 물건을 주고받았겠죠. 그런데 그 이란 배를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어요. 이란의 선박을 공격해서 선원이 한 명이 죽고 불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쪽에서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공격을 하려고 그랬다가 서로 참았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왜 이란 배를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말로는 무기를 실어 나르는 것 같다. 아, 약간 러시아한테. 네, 서로. 그래서 그걸 한다고 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사과를 했으니까 우리가 공격 안 하겠다고 그랬지만 우크라이나가 사과한 건 아니에요. 아, 진짜? 예, 사과를 한 건 아니에요. 애매한데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란이 지금 이 전쟁도 하기도 힘든데 그 전쟁까지 또 열어지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일이 더 커져버리잖아요. 일이 커져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를 왜 했느냐? 글쎄요. 그냥 막기도 했겠지만 또 이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혹시 전쟁을 키우려고 뒤에서 일부러 그렇게 시킨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걱정하시는 첫 번째 증상 두 전쟁이 현재는 만나진 않았어요. 만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불편해져요. 한 큰 전쟁 돼 버리면 진짜 약간 입장들이 다 곤란해질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공정한 일이죠. 그래서 서로 지금 원하지 않는 결과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미국 다 합쳐지는 거. 근데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좀 커져도 좋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어차피 지금 계속 몰려 있고 관심이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다 이란 전쟁만 얘기하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게. 예, 계속 무기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쓰든지 기회를 살려서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 말 아세요? 크링크란 말 아세요? 크링크? 크링크 어떤 거요? 차이나. 차이나. 그다음에 R은요. R은요? R. R. CR. 러시아. 러시아. 오케이. 그다음에 크링크니까 I. 이란? 이란. 그다음에 NK. 노스코리아. 요즘 이게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서방에서 부르는 새로운 세계의 위협을 크링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지금 캠페인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쟁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스케일이 어마어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란과 러시아의 전쟁에 중국도 끼어들 수도 있고 이미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들어 있잖아요. 이거 커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반도도 시끄럽죠. 그렇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돼요. 그러니까 붙으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낼 수 그러니까 일단 여기 붙으면 안 돼.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란 전쟁이 붙으면 안 돼. 네, 그거 붙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크라이나 오히려 우리가 워워 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 셋 중에서 원하는 나. 네, 우크라이나는 지금 계속 우리한테 무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한테 한국 봐라, 북한이 지금 러시아 무기 주잖아. 니네 우리 무기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끼어들려고 그러죠. 왜냐면 이 전쟁이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네. 근데 이란이 러시아에게 무기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얘기하는 거 그 미군 기지의 실시간 위치 정보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근데 그 얘기는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계속 보도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뉴욕타임스 말을 따르면 만약에 이렇게 기지가 있으면 기지만 때리잖아요, 보통. 그런데 잘못 떨어지면 여기 옆에 공터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공터에 떨어진 흔적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하게 다 때렸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이 집 좌표를 찍어줬겠냐 이거죠. 아, 저기 있으니까 저기 찍어. 여기야. 맞춰서 찍어. 그 러시아가 줬다라는 거예요. 아우 진짜. 예. 근거는 아직 없어요. 근거는 없어요. 근데 러시아는 당연히 부인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크라이나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럼 그 다음 전조 증상이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선을 넘는다. 근데 미국하고 이란 지금 군사 기지 말고도 민간 시설을 타격했다고. 이것도 맞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의 그 민간 시설을 많이 공격했어요. 일부러 그래. 일부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 전쟁이 굉장히 예전과 다른 거는 AI로 다 집어넣은 겁니다. 처음 전쟁 시작할 때 미국이 미납이라는 곳에 초등학생들 한 168명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전쟁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왜 있었냐면 폭탄을 떨어뜨릴 때 지도 어디다가 하나고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미납 학교가 있는 게 예전에 군사시설이었다라는 거죠. 아 예전에. 그러니까 지도를 잘못 넣거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군사시설이 있어서 거기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학교가 있는지 모르고 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제가 테헤란에 있었던 곳에서 폴리스 파크라는 데가 있거든요. 폴리스 파크는 경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 그냥 폴리스 이름이. 이름만 폴리스 파크예요. 근데 거기가 폭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AI 폴리스 때문에? 그렇죠. 진짜 그냥 단순히 이름 때문에. 예,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AI가 무서운 거예요. 이 좌표를 놓으면 그냥 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곳이 공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때린 곳이 있어요. 어디요? 대학교. 일부러. 대학교 어떤 시설 때렸겠습니까? 그 핵랑 관련된 거. 예를 들면은 대학교에 과가 있잖아요. 과에 뭐 핵 과학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물 이런 데를 다 때렸어요. 그런 거를 때렸고, 그리고 당연히 민간 시설 많이 때렸고, 민간이 많이 죽었습니다. 진짜 학생들 그 핵 시선으로 봤을 때 그거 막아야 되니까. 아니 근데 막으려면 그 시설을 때려야죠. 그렇죠. 여기 있으면 대학교에서 만드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의 장래의 과학자들이 잘할 곳을 다 없애버린 거죠. 한꺼번에 그러면 진짜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이거 누가 총이에요? 약간 미국이 이란이 핵 만드는 것을 없앨 수 있는 권리를 미국한테 주는 게 뭔지. 왜냐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미국이 만드는 핵 시설을 우리라는 게 튀르키예 아니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뭐. 전쟁이니까 뭐 그러면 이란이 그럼 우리도 없애겠다.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 좀 애매해요. 그래서 튀르키예 입장에서도 사실 아마 이집트도 똑같을 거고 안 그래도 미국이 너무 선을 넘지 않은가 약간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민간인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그리고 똑같이 미국이 손 잡는 이스라엘도 똑같이
같이 움직이니까요. 물론 이란이랑 다른 그거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도 약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걱정하는 것 중 하나도 팔레스타인 물론 전쟁이라고 말하기엔 애매한데 왜냐면 한쪽만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아랍 국가들이 지금은 지지를 전체적으로 약간 말로만 하는 느낌이고요. 튀르키예도 그렇고요. 무기적이거나 아니면 뭐 약간 군인을 보내거나 그런 쪽으로는 도와주진 않은데 혹시 어느 날 그것도 되면 또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것도 터지면 하고 중동 다른 나라들 다 참여하면 진짜 세계 대전 되는 거죠. 그쵸. 진짜 걱정이에요. 근데 교육시설 말고도 또 다른 것을 때렸다고 하는데 그 담수화 시설? 네, 담수시설. 담수화가 중동에서 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동 가보셨어요? 경유만 했을 경유 때. 어디 가셨어요? 두바이? 두바이도 네. 담수시설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두바이에서 물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원래 사막이죠. 예, 뭐 네. 이집트도 그렇지만 석유 1리터보다 물이 더 비싸요. 아 진짜. 예, 생수가 더 비쌉니다. 석유 1리터보다 물 1리터가 더 비싼 곳이 물이 중동이거든요. 그만큼 흑이에요. 물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특히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를 쓰냐면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뺀 물을 써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면 뭐 바레인, 카타르는 100%예요. 100%. 진짜. 보통 나라들이 사우디가 제일 적어도 70% 이상이에요. 사우디보다 70%, 80%, 아랍에미리트에서 80에서 90%거든요. 완전 대부분. 예,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엔 굉장히 중요한데 이란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란은 바닷물을 이렇게 전분을 빼는 게 전체 물 쓰는 거의 몇 %가 될 것 같아요? 이란은요? 조금 덜이지 않을까? 훨씬 덜하죠. 아 진짜. 3%입니다. 아 3%? 3%밖에 그렇게밖에 안 필요해요. 예, 왜냐면 이란은 산맥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물이 없는 곳에서는 담수 시설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공격을 서로 특히 이제 미국이 하려고 그랬죠. 담수 시설을 때리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란 거. 이란 거 때렸고 이란도 거기에 반응해서 때리기도 했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럼 누가 더 손해냐? 당연히 아랍 국가들이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그러잖아요. 이란은 미국이 담수 시설을 때리면 우리는 중동 국가의 담수 시설을 때린다 이거예요. 아 그렇죠. 미국 반박보다 그냥 옆에 있는 나라. 그럼 주변 국가들이 왜 우리를 때리냐면 우리는 미국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너무 멀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너희들은 지금 미군을 돕는 지역이 있으니까 뭐 기지 예, 같은 그런 거 있거나. 거예요. 그런데 이란의 담수 시설을 때리면 이거는 중동 국가들은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3%면 크게 상관없는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예. 이제 했을 때는 항공에서 이제 펌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맞나 이렇게 싶어서 생각하는데 그 이란이 처음으로 펌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아미라의 말은 예, 처음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란은 미국이 때리면 거기에 맞춰서 때렸는데 지난 7월 7일 이후에는 처음으로 요르단 공군기지를 먼저 때렸어요. 이란이. 아 진짜. 예, 처음으로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거는 무슨 핑계를 했어요? 자기네들 뭐 핑계를 댔어? 아니면 그냥 이제 이란이 앞으로 공격적으로 가겠다. 아 조심해라 약간 이런. 공격적으로 가겠다. 방어를 안 하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옆 국가들 타겟했을 때 불만 엄청 많았잖아요. 엄청 그래서 오히려 더 미국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UAE 같은 나라들 이란 말도 안 돼.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무서우니까 또 어떻게 앞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변 아랍 국가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 공군기들이 같이 공격을 했더라고요. 이란은 같이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아랍 국가들한테는 더 손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잃을 게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석유 시설도 많고.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란에 발전소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발전소 때리면 이란 발전소가 멈추겠죠. 그럼 이란은 가만히 있나요? 또 발전소 때리겠죠. 이란 이쪽 발전소 때리죠. 그럼 이런 발전소 때리면 석유 시설 작동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가 멈추고. 그렇죠. 근데 그 나라만 멈추겠습니까? 석유면 전 세계가 멈추잖아요. 진짜 큰 일이 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란이 맞고만 있고 공격할 능력이 없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란은 거기에 마치 항상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이란을 때리고 이란은 옆에 나라를 때리면 전 세계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우리 전쟁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까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럼 이거 걸국으로 번지는 거 맞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라들도 직접 복수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이 다들 미국한테 그만하라고 그러잖아요. 아 진짜 본인들도 싫어. 너무 힘들다 우리. 이제 너무 힘들고 하자. 여기까지 그만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무시무시한 말 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폭격을 이란에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폭격. 근데 그걸 이제 중동 국가가 말려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말린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하려고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뭘로 말렸을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을 다 팔아버리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다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사우디아라비아가 설득을 해가지고 미국이 안 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할 경우에 국가들이 너무 힘들어요. 다 힘들어지죠. 근데 그 나라만 힘듭니까? 아이샤의 나라도 힘들고 아미라의 나라도 힘들고 피터의 나라도 힘들고 현도의 나라도 다 힘들어요. 큰일 나요.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전조 증상은 싸우는 두 나라 간 대화가 끊긴다. 이게 약간 마지막인데 최근까지만 해도 약간 평화 거의 협상돼 가고 있었는데 요즘은 또 진짜 뜸해잖아요. 아예 대화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맞아요? 지금 협상은 끝났어요? 어떻게? 협상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이 두 나라가 말을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계속 저하고 피터하고 싸우는데 나는 피터하고 말하기 싫어. 피터도 현도하고 말하기 싫어 그러는데 아미나하고 아이샤가 들어와가지고 그러지 마 하고 계속 연결. 말 시켜요. 예, 말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아쉬운 건 미국이 더 아쉬워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 이란하고 뭘 하고 싶은데 이란은 어떤 생각이냐면 미국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은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늘 누구를 통해서? 이란이 미국을 못 믿기 때문에. 이란이 절대 미국하고는 얘기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원래 둘이 하면 제일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지금까지 미국과 대화를 해보니까 어떤 경험이 생겼냐면 대화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딱 합의를 하고 악수하고 끝나서 발표를 할 때 미국이 우리가 하지 않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맨날 거짓말 한다 이거예요. 아 진짜. 근데 난 너 못 믿겠다. 그래서 나 오만이 끼우자. 그래서 오만이 했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어떻게 했냐면 긴 복도에 오만 방이 가운데 있고요. 이란 방이 저 끝에 있고요. 미국 방이 저 끝에 있어요. 진짜 직접 만나지 않아? 안 만나요. 그래서 이란이 오만에 가거나 오만이 이란에 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걸어서 이쪽으로 얘기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만 대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루에 이 빌딩에서 걷는 걸음수가 12,000보였대요. 아 진짜 그냥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하니까. 왔다 갔다. 진짜 모사원 같은. 그러니까 좀 유치하기도 하고 그냥 서로 같은 건물에 있는데도 얘기 서로 안 하고. 못 믿겠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오만이 했다가 오랫동안 오만이 그걸 중재를 했다가 지금은 파키스탄하고 카타르가 지금 12,000보씩 걸으면서 이 얘기를 이제는 건물이 아니고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예. 그 정도예요. 아니 말 실수하거나 그러면 큰일인데 약간 전달할 때 까먹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큰일인데. 제가 피터하고 얘기하는데 피터가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샤가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왜 저 아이샤가 필요하냐면 분명히 아이샤가 보증을 섰다 이거예요. 피터가 이 말 안 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 안 했네. 그러니까 거짓말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도 조금 중요한가요? 우리가 중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는 끼어들지 않을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사이가 특별히 나쁘진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란은 북한하고 좀 더 친한 편이거든요. 군사적으로는. 그런데 우리하고는 경제적으로도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까운 옆에 있다면 둘이 안 친했을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우리는 이란한테 원하는 게 에너지나 이런 게 필요하고 이란은 우리의 경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경제적으로는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윈윈 해서. 민유한 거죠. 근데 저번 6월에 네. 그 뉴스 봤는데 대구 그 공군 기지에 활주로에 UAE 공군 수송기 8대가 왔대요. 그래서 그거는 무기 가지러 무기 가지러 천궁. 이란 이거 보고 좋아할 일은 없죠.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 천궁이 공격용 무기는 아니잖아. 방어용 무기. 방어라서. 예, 그러니까 원래 그 무기를 팔 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어용 무기를 파느냐, 공격용 무기를 파느냐. 지금 우리나라를 제일 째려보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어디요? 러시아. 이 자식들이 우크라이나한테 뭘 주나 보자 이거. 아 근데 계속 방어만. 우리는 저도 방어만 줬죠. 공격용 무기를 판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우리한테 무기 팔으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우리는 대꾸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손을 비틀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때 우크라이나 무기 팔아라. 무기 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무기를 줘도 결국에는 줬는데 방어용 무기만 줬어요. 러시아가 걱정돼요 그 정도. 러시아 때문에.
왜냐면 이스라엘도 러시아가 중요해요. 그렇죠.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20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만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푸틴이 이스라엘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나라라고 해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아 진짜? 예, 그 러시아 유대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예, 이 이스라엘도 러시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팔 때 공격용 무기를 안 파는 겁니다. 안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무기 이제 UAE가 한국에서 샀잖아요. 그것도 일정을 앞당겨서 왔다고 했는데 한국 무기도 당연히 좋은 거 다 알지만 또 다른 이유들 있지 않아요? 미국 무기만 믿기에 일단 첫 번째 싸요. 그 미국 거 한 개 살 때 우리 거 4개 살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한 4배 정도 가격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우리는 보내주니까요. 주문만 하면 빨리빨리 줘요. 근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에 주문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내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어쩌면 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올지도 몰라. 정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하고 한국 무기를 계속 사고 한국과 방산 협력을 하면 뭘 좋아하냐면 그 기술도 배우고 싶어해요. 기술도 알려줘요. 알려달라는 조건이 많죠. 지금은 급하지만, 지금은 급해서 그렇지만,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절대 안 주거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미국 물건을 사면 미국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의 허락을 해야지만 되는 거 있고 미국이 또 장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 진짜? 예. 오 멀리서도. 체제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독립적으로 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가 또 미국하고 규준도 잘 맞고 그렇지만 그런 미국이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한국 무기를 좋아하죠. 그러면 그 한국 무기 싸고 빨리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또 실제 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거 보여줬던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이란이 이번에 전쟁할 때 가장 많은 미사일을 쏜 곳이 UAE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거 막았을 때 우리의 천궁이 굉장히 요격률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네, 그래서 이제 급히 온 거죠. 무기는 부족하고. 옆 나라에도 관심 네. 보여주고 또 네. 가서. 그러니까 UAE가 그거 가지고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란이 문제를 삼겠지만 공격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미국한테 불만 많이 있었던 게 그 옆 나라들 무기 달라고 해도 미국은 부족해서 못 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약간 기회를 우리한테 줬으니까. 그리고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미군 부대가 있으면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미군 부대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 그럼 우리한테 날아오는 거 미군이 다 막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중동 국가들이 미군 무기가 하나도 못 막았거든요. 제대로 못 막으니까 거기서 왜 우리 미군 기지가 왜 있어야 되니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미국도 나중에는 자 이란이 이렇게 쏘면은 미국이 싸가지고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이란 요거는 되게 싸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드론이나 미사일이. 근데 이거는 몇억 원씩 되는 걸 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보내면 이걸 많이 쏘면 무기가 몸 모자라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란에서 쏘는 게 아주 위험한 곳에만 떨어지지 않으면 안 막았어요. 이걸 아껴야 되니까. 이게 그 정도로 없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희생했어야 되네요. 정말로 이거 내려오는 거 정말 우리 중요한 데 맞을 것 같다면 그때만 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중동에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중동은 미국 조금 더 못 믿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 그럼 다른 사건들도 있나요? 다른 미국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그게 이제 지금 당장 사건은 아닌데 2019년에 한번 일어났죠. 사실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중동은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언제까지요? 경유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전 나올 때까지 아닌가요? 석유, 미국이 석유. 그렇죠. 미국은 오랫동안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양쪽 트윈 필러즈라고 그랬어요.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해서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했거든요. 이 에너지 안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1979년이에요. 왜냐면 이란이 79년에 혁명 나서 반미 국가 되죠. 그리고 여기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이 여기 들어가죠. 1979년 12월 24일에.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 완전히 다 무너지겠죠. 친미 라인이 무너지니까 이제 여기 걱정되는 거죠. 여기 석유. 그래서 1980년에 카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페르시아만 지역을 두고 이 페르시아만 지역은 우리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곳인데 여기를 건드리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 미국이 무력을 써서라도 막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더 카터 독트린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기 페르시아만은 지키겠다고 함대를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페르시아만에서 석유가 나오는 거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미국 덕분에 잘 있었죠. 미국이 여기에 경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변합니다. 왜 변할까요?
미국의 석유가 나요. 아, 그렇죠. 미국도 석유가 나긴 났는데 이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그게 셰일입니다. 아, 셰일.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에요. 그게 1998년부터 생산하거든요. 2011년에 미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셰일 가스 생산국이에요. 가스 생산국 1위. 얼마나 많이 나냐면 2015년이면 미국이 1973년에 제1차 석유 파동이 났었을 때 미국도 석유를 수출했던 나라거든요. 아유, 큰일 나겠다. 이 아랍애들이 또 이런 문제 생기면 우리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원유를 수출하지 않아요. 75년부터. 자기네들만 쓰게. 자기네 쓰고 남는 건 그냥 자기 나라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만인 2015년에 석유 수출 금지를 풀어요, 미국이. 그러면 약간 경쟁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셰일 오일이 이제 시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 국가가 돼요. 오, 진짜?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석유를 많이 생산해요. 오, 1위에? 1위예요. 압도적인 1위. 압도적인 1위. 중동 합쳐서는 많을 수 있지만 한 나라로서. 그러니까 1등이 미국이고 지금 2등이 러시아고 3등이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 석유를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잖아요. 미국은 중동 석유를 하루에 50만 배럴밖에 수입 안 해요. 50만 배럴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싸니까. 미국에 나오는 석유는 좀 비싼 석유예요. 경질유라고 그러고 중동에서 나오는 건 중질유라서 경질유가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싼 거를 가지고 휘발유나 경유나 만드는 거는 안 좋잖아요. 싼 걸 갖고 들어와야죠. 싼 거를 수입한 거예요, 중동에서. 미국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거는 미국 전체 수입의 8%밖에 안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이 뭐랬냐면 우리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힘도 세고 1등인 1등인데 우리 1등이 굳이 뭐 우리가 세계 경찰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알아서들 잘해. 우리 그냥 다른 데 돈 안 쓸래. 이렇게 나왔고 돈이니까 어쨌든. 예, 2019년 9월 14일에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시설을 공격을 합니다. 사우디가 하루에 한 1000만 배럴 생산을 하는데 570만 배럴이 날아가 버려요. 생산을 못해. 반 이상. 예,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980년 1월 달에 더 카터 독트린. 사우디를 건드렸어? 보호해야죠. 오해야죠. 예, 트럼프한테 말했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우리 미국 공격한 거 아니야. 그거 완전 배신한 거예요? 예, 끝이에요.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외교 잡지에다가 글 제목이 재밌습니다. Rest in peace, the Carter Doctrine. 이제 죽었다. 1982-2019. 2019년으로 끝난 거예요. 미국은 더 이상 석유 때문에 중동에서 개입하지 않는다. 사우디 입장에서 엄청 화가 났겠네요. 배신감 느끼고. 배신감 느끼죠. 근데 아직까지 미국이랑 이제 사이가 좋게 있지는.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데 중동 국가들이 그 이후부터 어떤 생각이냐면 미국이 더 이상 우리 중동에 관심 없다. 하고 믿을 수 없겠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중동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특히 아랍 국가들이 석유 나는 아랍 국가들은 석유에서 벗어나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중국과 많은 협력을 하려고 룩 이스트, 그게 룩 차이나예요. 아, 진짜. 예. 오히려 그쪽이랑 손잡자. 왜냐하면 미국은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변한 겁니다, 이 동네가. 그래서 그 사건이 굉장히 컸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미국이 저였으면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죠. 안 믿고 대체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았었겠죠. 근데 이제 아랍 사람들도 굉장히 현명해서 나 너 싫으니까 너 안 믿어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우리가 준비해야겠구나. 얘네들 언제 떠날 거야.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중국하고도 친하고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한국하고도 친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자기네들가 알아서 방어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 가격도 괜찮고 납기도 좋고.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한국이랑 좋은 관계예요, 중동 나라들. 우리가요, 중동과 한국이 좋은 관계인 거는 서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친해. 아, 그래요? 맞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사실 사고방식이 완전 다른 나라들인데. 뭐 그런 거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두 번째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중동에 순방 갔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왜 우리 미국보다 한국, 중국, 일본은 중동에서 사업을 잘하냐. 이 세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정치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요. 다른 관계 있지만 그 나라면 그 나라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 가지고 니네 뭐 이거 왜 이러니 저 이러니. 근데 미국은 맨날 그러잖아요. 너는 민주주의, 여성 문제, 인권 맨날 도덕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했냐.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우리도 돈 벌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사우디 니네 잘하고 있다. 니네 쿠웨이트 잘하고 있다. 그전 같았으면 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트럼프 안 합니다. 바이든은 계속 그랬잖아요.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중동과 친한 이유는 우리는 그 나라가 뭐를 하던 그 나라가 알아서 하시라. 우리가 말할 자격 없다. 그러면 훨씬 덜 껄끄럽겠네요. 그 한국이랑 같이 일하는 거. 그럼요. 큰 장점이네요. 한국 입장에. 니네는 왜 투표를 안 해? 니네는 왜 여자가 왜 히잡을 써? 뭐 이런 얘기 안 한다 이거죠. 왜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돼요? 그쵸. 돈 벌러 갔잖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튀르키예가 사실 한국이랑 당연히 형제의 나라지만 일본도 때로때로 형제의 나라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똑같이 교류를 하고 개입을 안 해서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너무 편리해서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동이랑 큰 문제는 일으킨 적은 없죠. 없죠. 우리가 할 게 없죠. 그리고 중동 국가에서는 한국이 되게 괜찮은 나라죠. 왜냐면 석유를 많이 수입해 가잖아요. 우리는 항상 적자예요. 어마어마하게 수입합니다. 우리가 석유를. 그 옛날부터 뭐 사우디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설 건축하고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은 너무 복잡한 관계 있죠. 옛날에 뭐 식민지 같은 거 뭐 그런 거. 근데 한국은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우리는 아예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우리는 식민지가 됐지. 우리는 식민지 해본 적이 없어. 식민지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석유를 하루에 쓰는 게 우리가 100개의 석유를 수입하면요 70개를 중동에서 수입해요. 아 진짜 거의 다. 70개예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이가. 근데 그 여기서 한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번 호르무즈에서 한국 배에 갑자기 불이 났잖아요. 그 사건은 그냥 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다면서요? 예, 이게 날아오는 물체에 맞은 거죠. 아무래도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뭐 이런 거일 것 같은데, 너무 웃긴 게 이제 이란이 우리가 안 했다고 제일 먼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란 했다는 얘기 하기 전에는 자기네들가 먼저 우리가 안 했다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자기가 했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아 진짜? 예. 두 마리 다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따지고 할 텐데 우리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차피 배는 맞았고 손상은 났지만 더 큰 걸 위해서 일단은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이란이 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 진짜? 우리 정확하게 100%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심증은 이란이 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증을 우리가 확실히 못 잡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란 대사관에서 그렇게 직접 입장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란은 왜 한국한테 이렇게까지 막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안 했다고. 그러면 필요하니까. 서로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왜 이란이 이 배를 공격했나 보면은 이게 한국 배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진짜? 예, 왜냐면 배 국적이 아마 파나마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 진짜?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놓고 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면 한국은 원래 미국이랑 더 친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란은 아까 얘기했던 거 한국이랑 관계 유지하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친한 정도가 아니라 미국 말을 듣는 나라라고 확실히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니네 그 말 안 듣고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굳이 한국이나 일본과 화를 내면서 적국처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란에서는. 왜냐면 두 나라가 이란과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안 싸운 겁니다. 냉전 시대도 아니니까. 뭐 콜드워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것도 이란 입장에서 노터치. 한국 니네들 알아서 해. 다만 이제 우리가 신경 쓰는 건 있죠, 이란한테. 야, 다른 건 다 좋아도 북한하고 관계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마음속은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이란도 알아요. 한국이 그런 거 불편하는 거 알기 때문에 서로 신경을 써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케이스에서 또 미국이 이란 공격하는 거 같았으면 한국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란 니네들 공격했으니까 우리가 복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피터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우리 아미는 다 잘 아시잖아요. 네. 한국이라는 나라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래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저는 항상 왜 수업 시간에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more than a country. 이게 나라 이상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미국은 그냥 꿈의 나라였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미국과 한국은 미국 사람이 한국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미국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따뜻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왜 미국 편을 들지를 못하느냐. 첫 번째, 이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략 전쟁이잖아요. 국제적으로 이게 illegal war거든요. illegitimate war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덥석 물 수는 없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잘못된 전쟁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전쟁한 나라를 비판을 하죠. 그리고 당한 나라에 대해서 위로를 하는데 그거는 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나 일본처럼 미국과 굉장히 친한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어정쩡한,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러잖아요. 너무 애매해. 예, 유럽도 이 전쟁 보면 이게 분명히 올바른 전쟁은 아닌데, 그런데 미국이 들어가 있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는 거 뭐 기지 있을 수 있게끔. 근데 그 기지에서 날아가는 비행기들을 방어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것도 되게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또 이란도 화나게 안 만들고 싶은 유럽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또 그때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미국은 오히려 한국한테 파병 요청했다고요? 이거 약간 그런 원리인가요? 이란 니네들 공격했으니까 니네들도 이제 참여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잖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 정도로 이 동아시아한테 중요한 거냐면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가 이게 나오죠. 네. 여러 나라로 가잖아요. 이 호르무즈에서 나오는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한 37%예요. 그리고 이라크가 두 번째로 많아요. 그리고 나서 UAE, 이란, 쿠웨이트 순이거든요. 이 100으로 봤을 때 이 순으로 나오고, 이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를 순으로 보면은 중국이 제일 많아요. 38%, 인도가 15%, 한국이 12%, 오. 일본이 11%예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합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동아시아 국가하고 73%가 갑니다. 너무 많아요. 진짜 많네. 미국은 얼마나 갈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 되게 적죠. 네, 2.5%. 유럽은 3.8%. 유럽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로 나오는 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니들 많이 쓰는 나라가 해봐. 그런 거잖아요. 많이 쓰는 나라 어디입니까? 한국, 일본이지. 예, 니네 배 보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배 보낼 수가 없죠. 그런 함대 같은 거. 예, 예. 그리고 우리는 보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청해부대가 나가 있긴 하지만 청해부대는 그런 작전을 하라고 나가 있는 그런 부대가 아니에요. 해적이나 이런 걸 막으라고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군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안 나가잖아요. 유럽도 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일본도 안 나간다고 그러고. 예, 나갈 수가 없죠. 트럼프 그냥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약간 거기다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었다면, 옛날의 미국처럼 믿을 만큼 든든한 대빵이었다면, 그래, 미국 믿고 한번 가주지. 그렇죠. 하겠죠? 네네.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떤 미국입니까? 불안한 이거 거죠. 앞뒤 안 맞는. 계속 한번 말 들어주면 또 자기가 하기 어려운 일을 계속 시킬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만 하면. 신뢰가 깨진 거죠. 많은 나라 중에서. 유럽도 그렇고요. 그 신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에 또 호르무즈 쪽에 한국인들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거의 다 나왔고요. 진짜? 현재는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괜찮아 알고 있는데 많이 나왔어요. 그 전에 갇혀 있었죠. 26척 갇혀 있었죠. 예, 그러다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진짜요? 네, 다행히. 그러니까 아예 못 나오는 거 아니고 배마다 조금 다르지만 아니, 근데 지금은 어느 배도 못 나오니까 수입을 못 내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죠. 왜냐면 수입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유도 하고 물건을 파는데 전 세계가 지금 비상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 그거 뉴스 나왔잖아요. 이란과 괜찮은 배, 우리한테 착한 나라 배, 뭐 중국 배들 보내준다. 이 상황은 아직까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잠깐 열려고 그다음에 이란이 통제할 때는 뭐 중국 배한테는 그냥 내보내주고, 그런데 중국 배 외에는 저를 내버린 배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확실한 거는 미국과 이스라엘 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란도 막고 있지만 미국도 막고 있거든요. 둘 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뭘 막고 있냐면 이란 배 나오는 거 막겠다라는 거예요. 니네 수출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배가 다닐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돼버렸어요. 근데 또 미국 입장은 한국 너무 친한 나라니까 이렇게 뭐 배도 요청하는데 다른 나라한테도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꼭 한국이어야 돼? 다 요청했어요. 일본도 요청하고 한국 요청하고 유럽도 요청했는데 유럽도 이번에는 우리는 전쟁 끝나면 할게 그러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해요. 근데 한국이 만약에 해준다, 진짜 들어준다, 그러면 이란뿐만 아니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한국한테? 일단은 좋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바로 공격받을 거예요. 진짜? 한국 자체? 아니면? 아니 이란이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배가 가면 무조건 침몰시킬 거예요. 진짜? 예, 예.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다른 나라 못 참여하게? 못 참여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풀릴 수 있는 문제라면 하겠는데 지금 미국이 뭐라고 그럽니까? 미국 군부에서도 이란을 무력으로 공격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못 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이 못 여는데 어떤 나라가 열 수 있겠어요? 못 열죠.
neutral.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이 우리에게도 배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약간 시간을 많이 끌었잖아요. 우리는 바로 못해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좀 살펴봐야 된다고 계속 시간을 끌었죠. 계속 시간을 끌고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왜 한국이 배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배를 안 보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겠죠. 와, 이게 또 근데 굉장히 말되는 소리를 했어요. 뭔데요? I love Korea. 와, 역시 트럼프. 그런 거. 뭐야, 약간 K-드라마에 나오는 스윗한 장면으로. 예, 스윗한 장면 I love Korea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알아요. 아, 이게 쉽게 보낼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특징이 있죠. 내가 봤을 때 제가 피터한테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피터를 욕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피터한테 지금 얻어낼 게 없잖아요. 그럼 피터는 막 내가 뭐라고 그래요. 뭐 피터 말이야. 뭐 걔는 키 많고 말이야. 한국말 잘한다고 나한테 막 까불고 막 맞는 말인데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욕은 굳이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있는 나라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필요할 때 필요한 나라잖아요. 근데 필요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는 막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란하고 미국 그 전쟁은 진짜 잘 파악되는 것 같은데 뉴스 보면 조금 헷갈리는 거 좀 최근에도 나왔잖아요. 후티 반군, 또 헤즈볼라, 또 하마스 이런 애들 나올 때마다 조금 헷갈리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다 비슷한 집단들이에요. 자, 그 이슬람에서 순니파, 쉬아파는 아시죠? 네. 자, 여기서 순니파는 하마스, 헤즈볼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마스는 순니예요. 헤즈볼라는 시아입니다. 예, 헤즈볼라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헤즈볼라냐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여기 사이에서 여기 지금 레바논이 있잖아요, 남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게 여기 헤즈볼라예요. 그리고 하마스는 이제 팔레스타인 쪽이 가자 쪽에 있고요. 둘은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시온주의 정권을 무너뜨려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둘 다 같은. 예, 둘 다 같은 목적이고 하마스는 87년 이후에 생긴 거고 헤즈볼라는 82년 이후에 생겼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을 하는 게 82년이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게 헤즈볼라고 이거를 뒤에서 만들고 발족시킨 게 이란이 게 85년에. 이란이 서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이란이 시아파고 하마스는 순니지만 이란은 후원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시온주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았죠. 후티는 또 요즘 뉴스에 나오는데 후티는 예멘 남부 쪽인데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기가 원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쪽은 쉬아파예요. 예, 쉬아파인데 여기는 언제 완전히 결성이 되냐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완전히 힘을 얻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쉬아파 운동을 시작하는데 여기 이란의 쉬아파와 후티의 쉬아파는 약간 달라요. 그런데 둘이 다시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반이스라엘, 반미. 예, 반미 반이스라엘. 예, 그러니까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는 기본적으로 이란과 뭐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반미 반이스라엘, 특히 반시온주의 이걸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란만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많은 자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셋단. 네, 셋 다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합니다. 후티 반군은 우리는 상관없다고 그러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미국이나 뭐 정보단체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네. 이게 이번 전쟁에도 후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거 막는다고. 근데 그거는 호르무즈 그쪽 말고 이 반대편이에요. 여기 우리 초크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초크 포인트 여기 호르무즈가 있고 여기가 바블 만답이 있어요. 여기가 가까우니까 여기를 지금 배를 못 다니게 막는 거죠. 그런데 호르무즈를 막으면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아도 이 아미라의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효과가 좀 덜 있네요. 그러면 이쪽 막 그렇죠. 안 막는 게 좋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석유가 이렇게 이제 여기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까지 파이프라인을 뚫었거든요. 완전 반대편으로 뺄 네, 수 그래서 있게끔. 이제 원래는 하는데 작동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요걸 막으니까 이제 위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오면 한 25일인데 이렇게 오면은 한 55일 걸려요. 30일을 더 걸려요. 또 오히려 이집트한테 좋네요. 수에즈 쪽으로 가니까. 그니까요. 아, 그래서 후티가 그래서 나오고 하고 이란과 당연히 좀 그렇게 하라 조금 하겠죠. 약간 추측을.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죠. 아니면은 굳이 안 했더라도 야 이쯤에는 네가 우리를 이란을 도우는 게 낫겠다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근데 이 갈등을 조금 이용해서 또 미국 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이 무역길 아이맥 이거 뭐예요? 아이맥은요 트럼프의 작전은 아니었고요. 바이든 행정부 때.
예, 바이든 행정부 때 어떤 계산을 하냐면 중국이 자꾸만 내려오는 게 불편하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자 인도가 있죠. 여기 인도에서 물건을 실어서 이렇게 여기 UAE 항구로 와요. UAE 항구로 와서 물건을 내리면 기차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해서 요르단으로 해서 요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여기 하이파라는 이스라엘의 북쪽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내려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미들리스트 이코노믹 커리더. 이거 미국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이집트도 없고 터키에도 없는데 없어요. 네, 우리도 중동이지 않을까요? 아, 이제 스웨즈 캐널 약간 피할 수 있겠네. 제일 신경질 내는 나라가 이집트요. 아이셰. 아, 그래요? 왜? 아니 거기 좀만 더 오지. 맞아요. 조금만 더. 근데 일부러 이런 거 만든 거죠. 일부러 본인이 약간 본인을 응원하는 애들과만 약간 하는 거.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네. 이게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아야지만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UAE는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고요. 2021년에. 그 다음에 요르단은 뭐 이스라엘과 친하고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친해야지 이 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라인은 더 이상 작동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물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여기에 디지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니까 주변 국가들도 다 생각하는 거지. 야, 이건 이게 되겠니? 되겠니? 예, 파이프라인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이 라인이 아니라 차라리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르단에서 시리아로 해서 튀르키예로 가는 라인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아무것도 없네요. 둘 다 있어요. 이집트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약간 이집트가 약간 뭐라고 그럴까 최근에 따돌림 받는 느낌도 있어요. 아, 진짜? 예, 왜냐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그리고 튀르키예가 손을 잡고 메카 방위 협약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 메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나토처럼 어느 나라들이 공격을 받으면 무조건 같이 개입해서 도와준다. 그래서 셋이 방위 협력을 했는데 이집트도 들어오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안 꼈어요? 근데 이집트를 일단 뺐어요. 죄송합니다. 기분 안 좋겠네요. 그게 왜냐면 이 세 나라가 보기에 이건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언론 보도에 나오면 이집트가 너무 이스라엘과 미국과 친해서 이게 좀 이상하다. 아, 진짜요? 예, 테스트를 한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한테 가짜 정보를 좀 줬대요. 근데 그걸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구나. 했어요. 셌다. 이쪽이 잘못했네요. 비밀을 지켜야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무튼 뭐 그거는 언론 보도고요. 튀르키예는 우리는 이집트가 우리 협약에 들어오길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친하니까 한국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요? 아, 우리는 바빠요. 우리는 거기 들어갈 정신은 없어요. 우리는 거기 너무 멀어요. 이거는 인도, 이 중동, 그 다음에 유럽을 향한 거고,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를 들어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진짜요? 근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 차원 말고 중동 학자들 만나면, 야, 니네들 들어와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는 굳이 이걸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팔면은 그냥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팔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굳이 여기서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가는 게 복잡하죠. 그러게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들 국가와 협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라인을 따라서 가는 거는 근데 한국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경 쓰니까 한국 사람.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니 요즘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 요거 대신 AI 혁명. AI. 아이맥보다. 아이맥 라인은 비슷하긴 하지만 AI로 협력 국가를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도 짓고 요게 더 활발하게 작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란 입장에서 만약에 이 아이맥 된다면 진짜 이란도 피해 가니까 조금 신경 쓸 것 같고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나라가 왜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아이맥은 이란에게 그렇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이거 좋다. 왜죠? 조금 수상해요. 아니요, 예, 좋다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미국이 왜 끼니? 여기서 그러게. 미국이 빠지면 완벽하다 이거죠. 아니, 이거 너무 좋은데 왜 미국 니네가 이걸 하니? 왜냐면 러시아는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이란 통해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연결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인도 사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깝네. 네, 러시아하고 인도 사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이란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네, 이렇게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일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건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러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란 거쳐서 인도에서 사우디 쪽으로 해서 한 라인도 활동해봤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는 관계국인데 미국 니네는 왜? 오히려 러시아 입장에 미국과 껴있으면 자기네들 끼기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미국랑 조금 관계가 안 좋아서. 어디가요? 이 아임에게 미국과 있으면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불편하죠. 예, 예. 그런 상황들입니다. 진짜 오늘 메인은 이란 이 미국 문제인데 지금 생긴 안 좋은 관계 아니잖아. 그럼요. 이란과 미국 사이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은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979년. 79년 2월 11일에 이란 혁명이 성공하거든요. 그때도 괜찮아요. 아 진짜? 일단은 괜찮아요. 왜냐면 양국에 문제가 없었어요. 오.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전문에도 문제 없습니다. 진짜. 양국 관계 괜찮습니다. 안전했어요. 예, 안전했어요. 다만 한 가지만 하지 마세요. 쫓겨난 왕이 이란 왕이 미국으로만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왜냐면 지금 혁명이 나서 이 사람들은 왕을 빨리 데려와 가지고 처벌을 하고 싶은데 왕이 이제 외국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째려보고 있는 거죠. 미국에 들어가면 이거 문제가 생겨요. 그 한 가지만. 예, 한 가지만. 왜냐면 미국이 1953년에 친위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권을 살려준 적이 있어요. 이란의 왕권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 들어가면 이란 사람들이 또 53년처럼 미국이 개입해서 이란 사람들이 이끌어온 정부를 또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해 가을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어요 미국은? 그렇게 안 했으면. 예, 카터가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끝나요. 그때부터 사이가. 예, 그때부터.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근데 그걸로도 아근할 수 있었는데 이제 샤가 이란의 왕이 미국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그리고 혁명에 투철한 사람들이 어디를 급습했겠습니까? 대사관. 미국 대사관. 1979년 11월 4일 미국 대사관을 점거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게 예, 52명의 외교관을 며칠 동안이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묶어놨었겠습니까? 한 달이요? 한 달? 아이샤는 아니에요? 또 더? 이게 뭐 1년? 얼마나? 444일. 그 안에다가 아니면 그 안에서 444일. 1979년 11월 4일에서 1981년 1월 20일에 풀어줍니다. 우와. 당시 대통령이 카터잖아요. 카터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월 4일 날 점거를 당하고 대사관 직원으로 구출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4월 달에 구출 작전을 해요. 그 유명한 독수리 발톱 작전입니다. 네, 4월 24일에서 4월 25일 철저하게 실패하거든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리고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레이건이 대통령 취임하는 날 풀어져요. 그게 81년 1월 20일이에요. 그것도 관계가 좋아서 레이건랑 뭐가 돼서 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카터 때는 안 풀어준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대사관 인질 사건이 미국인에게 준 충격은 너무 어마어마하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영국 대사관이 440일, 터키 대사관, 투르키예 대사관이 444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난리 나죠. 그때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란도 그때부터 미국 못 믿고 약간 외면하고. 미국을 이란이 부르는 이름은 거대한 악마. 진짜. 그레이 사탄. 그 사람만 안 받았으면 사이가 뭐 아주 좋은 거 아니더라도. 예, 뭐 그냥. 근데 먼저 약속을 어기는 건데 왜 그레이스 사탄이 되는 건지 이해 못해. 약간 이란을 응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을 어긴 거 조금 그러네요. 근데 오늘은 진짜 세계 대전 다시 일어날까 걱정이 조금 돼요. 지금 그런 징조 봤을 때, 그런 사인 봤을 때 많이. 저는 걱정이 되는 건 세계 3차 세계 대전보다도 이 두 전쟁이 그냥 질질질질 계속 될까봐.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 벌써 지금 거의 3년 3년 됐어요. 4년 됐죠. 왜냐면 2012년에 시작. 2022년 2월 24일. 네, 그래서 4년 네. 이상이죠. 네. 이 전쟁도 지금 2월 28일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벌써 6개월 다 돼가고요. 그런데 끝날 기세는 안 보이고 전쟁 계속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더 비극이죠. 우리 에어컨도 못 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나가요 전쟁에. 제가 볼 때.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궁금한 거 하나만 있어요. 요즘 그 한국이랑 북한 국경도 조금 북한 쪽에서는 조금 뭔가를 준비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뉴스 보도 많이 나오죠. 네, 너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중간에 계속 나왔었죠. 근데 지금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안한데
철새예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철책 있는 쪽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진짜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남북 분단선이 있습니다. 네. 두 나라를 갈라주는 선이 있고요. 근데 갈라놓고 있으면 둘이 막 욕할 수도 있잖아요. 싸우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여기가 금이니까 2km 뒤로 가. 2km, 2km. 예. 그래서 여기에 철책이 있어요. 휴전선 여기에는 말뚝만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위 안은 여기 2km, 여기 2km는 군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자기 소총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포나 이런 거 안 돼. 그래서 비무장지대예요. Demilitarized Zone이라고 그래요. DMZ. 자기 총만. 예, 그래서 철책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책은 넘어가더라도 여기를 통과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지켜요, 이거를. 지금도 잘 지키고. 근데 북한은 계속적으로 요거를 여기 지금 비무장지대를 이쪽으로 더 내려와서 여기다 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뭐 그림을 보면은 반드시 남침이라기보다는 자기네 탈북민이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그건 모르죠. 이렇게 길 만들어 놓고 어떤 일 할지 모르니까. 예, 무기는 없고요. 무기는 안 보이고. 예, 길이 있고 무기들은 자기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싸우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막 북한군이 내려와서 우리 한국군 목 따가고 막 그랬었던 데가 여기예요. 근데 거긴데 북한이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걱정은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 있는 공산당의 관계자들이 지금 제 말을 들으면 아이씨 말들은 벌써 화가 한 번 났습니다. 왜요? 북한이란 말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아, 북한이라는 단어. 조선이라고 쓰라고 그래요. 자기는 조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한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은 이제 니네와 같은 나라 아니야. 쪽은 조선이고. 조선이고 너는 다른 나라야. 그냥 아예 다른 나라야. 그냥 아는 체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슬프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멀어진 거. 부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김정은 혼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모르니까 뭐 용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상황들이 전 세계가 그냥 예전같이 똑같았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 뭐 시끄러운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그니까요. 약간 그거 있다? 얘도 공격할까 이런. 그렇죠. 미사일도 쏘고 그러니까 미사일도 쏘는데 또 러시아하고 도움을 받아서 미사일도 더 많이 좋은 걸로 개량을 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이 되는 거고. 국제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어떤 밈이 생겼는데 약간 그 김정은이 지금 너무 왜 나 말고 나를 끼어들지 않고 너희들끼리만 놀냐. 그래서 본인도 놀고 싶다. 약간 그런 밈이 MZ 시대들 사이에는 너무. 그래서 요즘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세계 정세에서 가장 뜨는 말은 크링크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까 CRINK,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요 말이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안미는 저는 어땠어요? 완전 궁금해요. 만약에 이제 차이나, 뭐 이란, 노스 코리아 이렇게 다 같이 하면은 그럼 이집트는 어디 쪽에? 그린키 아니면 이집트 좀 혼 좀 내볼까? 이집트가 원래 북한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면 73년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공군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북한 조종사들이 이집트 군대에 와서 공군기를 조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집트가 북한한테 준 무기가 있습니다. 소련이 못 줬거든요. 소련은 절대 안 줬어요. 소련은 스커드 미사일 달라고 북한이 그렇게 소련한테 얘기했는데 소련은 미국 눈치 봐서 못 줬거든요. 근데 그게 이집트에 있었거든요. 이집트에서 그걸 선물로 줍니다. 진짜 선물로. 지금 이집트랑 대한민국이랑 관계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가 준 미사일 선물로 지금 북한이 뽕뽕 쏘는 미사일이에요. 그게. 그거 가지고. 예, 그거 가지고 개량을 했고요. 그러다가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북한하고 관계를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다가 김일성이 죽으면서 북한과의 관계 대신 이제 대한민국을 선택한 거죠.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아미라 세대나 이제 아미라보다 훨씬 할아버지 세대에 가면 코리아 하면은 쿠리 하면은 북한을 많이 생각해요. 한국어 골랐으면 선물도 돌려받지. 아, 근데 이미 간 선물은 뭐 그렇고. 그렇죠. 지금은 다행이다. 갈 뻔했어. 야, 나갈 북한 갈 뻔했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이집트 관계는 되게 좋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집트 하면 미치는 게 하나 있죠. 피라미드. 그쵸. 우리 turkey도 그거에 미쳐 있어요. 이거 좀 들고 올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 편 해야죠. 여기 이집트. 우리 편 합시다. 교수님도 오늘 너무 유익한 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